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유리수가 조밀한 거를 이용을 해서 무리수도 역시 조밀하다라는 거를 보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거를 이용해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유리수가 무리수에서 조밀하다라는 거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뭐 A랑 B가 실수일 때, 그리고 편의상 뭐 B가 더 클 때, 그러면은 어떤 유리수가 하나 잘 존재해서 유리수는 두 개의 실수 사이에 있다라는 게 이제 유리수가 무리수 실수 안에서 조밀하다라는 게 이제 이런 뜻이었고, 그럼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무리수도 역시 이제 조밀하다라는 거를 보이려고 하는데, 편의상 얘를 이제 R1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Q도 뭐 이름이 괜찮긴 한데 그래도 이따가 몇 개를 더 써야 되니까 R1이라는 어떤 실수가 존재합니다. 유리수가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뭐 그림으로 그려보면 A가 대충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이제 Q1이 여기에 있는 R1이 여기에 있는 건데, 그러면은 R1이랑 이제 B 사이를 보면은 R1이 당연히 유리수인데 유리수는 실수 안에 들어 있으니까 이제 R1이랑 B 입장에서 보면은 얘도 뭐 B도 실수니까,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을 가지고 유리수의 조밀성을 다시 한번 이용을 하면은 이거 둘 사이에도 어떤 유리수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R2라는 유리수도 존재하는데 어떤 유리수냐면 R1과 B 사이에 있는 어떤 유리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R2는 뭐 대충 여기쯤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았는데 이제 얘네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어떤 새로운 무리수를 문제에서 뭐 t라고 했으니까 t를 정의를 할 건데 R1 더하기 루트 2분의 R2 마이너스 R1이라는 어떤 숫자를 잡을 거예요. 그럼 우선 얘는 당연히 실수는 맞고,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우리의 목표는 우선 가장 먼저 보여야 되는 거는 t가 무리수라는 거 먼저 보여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무리수를 하나 찾고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얘는 어떤 실수 두 개 사이에 잘 존재한다. 그래서 t는 a랑 b 사이에 있다. t가 여기 a랑 b 사이에 있다. 이제 요거를 잘 보여주면은 됩니다. 이제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가 진짜 무리수가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기류법을 써서 t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은 제 넘겨주고 나누면은 t-r1은 루트 2분의 r2-r1이고 루트 2는 t-r1분의 r2-r1이 되는데, 우선은 우변은 당연히 유리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t도 유리수고 r1, r2 다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유리수는 뭐 사칙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으니까 얘는 유리수가 돼야만 합니다, 우변은. 근데 우리가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찾은 이 t는 무리수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t가 정말로 a랑 b 사이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t를 어떻게 잡은 거냐면 약간 내분점 비슷한 느낌으로, 그러니까 r1이랑 r2-r1을 이제 몇 분의 뭐 루트 2라는 숫자로 나눈 거니까 t는 뭘 만족을 할 거냐면 r1보다는 큽니다. t가 이제 r1 더하기 루트 2분의 r2-r1인데 얘는 왜 그러냐면 얘가 성립하는 이유는 R2가 더 커서. 우리가 R2를 애초에 어떻게 잡은 거냐면 R1이랑 B 사이에 있게끔 잡은 거니까 R2가 더 클 거고, 그리고 또 얘는 R2보다도 작아요. 왜냐면 얘가 잘 정리해 보면은 1이 루트 2보다 커서 그래요. 아니 루트 2가 1보다 커서 그래요. 그렇죠? 저 루트 2 분모 있는 요 루트 2를 더 작은 수로 바꿔 주면은 되니까 루트 2가 1보다 커서, 그러면은 뭐 다 된 거죠, 그렇죠? 왜냐면 R2 B보다 작을 거고
R은 A보다 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A랑 B 사이에 있는 어떤 무리수 T를 찾았으니까 뭐 무리수도 덴스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요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냥 한번 여러분 직접 해보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여서 그냥 퀴즈로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이렇게 풀 수가 있고, 두 번째 문제도 비슷하게 제가 수업 시간에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라고 해서 넘어갔었던 건데, 이것도 어떤 f라는 함수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자연수 순서상 n 곱하기 n에서 n으로 가는 n인데 n, m을 2의 m승 마이너스 1에 2n 마이너스 1로 이제 정의하는 n은 f는 1 to 1이고 1 to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이고 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n 곱하기 n 자연수 두 개 순서쌍도 여전히 카운터블하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요 1 to 1이랑 1 to인 거를 보이면, 그래서 1 to 1이랑 1 to인 거를 한번 보여보면 1 to 1은 얘네 두 개가 같으면 마이너스 2n1 마이너스 1은 2m2 마이너스 1, 2n2 마이너스 1. 얘네가 같으면은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얘네가 같을 때 m1이랑 m2는 같고 n1이랑 n2가 같고, 요거를 보여주면은 되는 건데, 얘는 2의 거듭 제곱 들어있고 얘는 홀수 들어있으니까 얘네 두 개 같으려면은 이제 홀수 2의 거듭 제곱 길이는 2의 거듭 제곱 길이 같아야 되고, 홀수들은 홀수끼리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온투인 거는 어떤 자연수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오면은 어떤 뭐 자연수 A를 하나 가지고 오면은 A를 적당히 소인수분해 줄 수 있겠죠. 소인수분해를 해주고 나면은 2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다 모으고 2를 다 빼내고 나머지는 홀수만 남겠죠. 그래서 A를 항상 2의 뭐 몇 승 곱하기 홀수꼴로 나타내 줄 수 있다. 그래서 온투가 잘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적어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이용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자연수 두 개 이 곱해서 만든 이 순서 쌍들도 역시 카운터블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퀴즈 내용이었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또 진도를 나가서 2장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는 이 2장의 제목에서도 보는 것처럼 어쨌든 수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뭐 길게 얘기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어떤 수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수렴한다. 그래서 수렴한다의 정의가 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요 개념을 처음, 이 개념이나 정의 이런 것들을 처음 보면은 당연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연습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다 풀어보다 보면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거 딱 봤을 때 바로 이해가 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의 자체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뭐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뭐 문제를 풀어보거나 아니면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다른 정리를 증명하려고 하면 막상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끊임없이 확인을 하면서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렴한다의 정의가 뭐였냐면, AN이라고 하는 어떤 수열이 L이라는 값으로 수렴한다 라는 뜻은, 우리가 그냥 말로 얘기할 때 고등학교 때는 이제 보통 이렇게 말로 얘기를 했었죠. N이 무한대로 가면 AN이라는 요 수열이 L이라는 값으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N이 뭐 무한대로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수렴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어디론가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무한대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고, AN이라는 수열도 L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가까워야 가깝다고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이제 특정한 숫자 같은 거를 기준으로 잡아서 얘기를 하면은 안 되고, 이제 누군가가 이제 주장을 할 때 AN이 L과 이제 얼마나 가깝냐라고 물어봤을 때 역으로 질문을 해서, 그러면은 너가 생각하는 어떤 작은 숫자를 가지고 와도 AN과 L 사이의 크기는 차이는 너가 생각한 그 작은 숫자보다도 더 작다라는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식으로 잘 적어보면 어떤 엡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기분 엡실론 이렇게 쓰긴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이제 아무리 작은 엡실론을 가지고 와도 양수를 생각을 하고, 아무리 작은 양을 가지고 와도 어떤 자연수 라지 n이 존재하는데, 어떤 라지 n이 존재하냐면 얘는 이제 이 인덱스, 이게 첨자 이 스몰 n, 얘가 이제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얘가 또 얼마나 커져야 가깝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앤데, n이 이 라지 n보다 크기만 하면 내가 생각하는 an과 l 사이의 차이는, 이 둘 사이의 거리는 너가 생각한 엡실론보다도 더 작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n분의 1 같은 게 0으로 수렴한다, 이런 거를 증명을 하려면, 얘가 진짜로 0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거를 보여주려면 뭘 하면 되냐면 이 라지 n을 잘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어떤 수렴한다라는 거를 증명할 때의 목표는 이 n을, 자연수 n을 잘 찾아주면 됩니다. 근데 이 라지 n은 당연히 엡실론에 의존을 할 거고, 왜냐면 내가 작은 숫자를 얘기하면 할수록 더 라지 n은 좀 커질 거라고 기대를 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얘네 둘 사이의 거리가 더 작기를 바라니까, 그러면은 시간이 좀 더 충분히 지나야겠죠. 시간이 충분히 지나거나 아니면은 이 첨자, 이 스몰 n이 더 커지거나, 그래서 엡실론에 의존을 할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엡실론이 작아지면 n은 커진다. 요것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좋겠죠. 그래서 요 수렴한다라는 거를 어떻게 잘 정리하는지, 이거를 그냥 수식으로만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되는데, 가끔 이렇게 그냥 기호로만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만 써 있으면은 사실 막 이렇게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어떤 설명해 주는 말도 없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가끔 제가 얘기할 때 모든 엡실론 아니면 임의의 엡실론, 이게 다 같은 말로 생각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엡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아니면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라지 n이 존재하는데, 어떤 라지 n이 존재하냐면 이 인덱스가 이 라지 n보다 커지면 an과 l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다. 그래서 우리가 요 수렴한다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서 그렇게 잘 이해를 해야만 이제 뒤에 있는 것들 다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복습을 하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하면서 이 내용을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렴한다 관련해서 이제 저번 시간에 했었던 내용들에 이어서 그 다음엔 티오렘 2.3.3을 증명을 해볼 텐데, 알제브라익 리밋 티오렘이라고 해서 이 수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사칙 연산들이 잘 성립한다. 얘는 상수배고, 상수배, 얘는 더하고 빼고는 똑같은 거니까 곱하고 나누고, 이런 것도 잘 성립한다. 당연히 고등학교 때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우리가 새로운 어떤 거를,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는 건 아니고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어떤 사실들인데, 그때는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없어서, 왜냐면 수렴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다루기는 하지만 증명을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증명을 해보면, 전 첫 번째 있는 것부터, an이 a로 수렴하면은 c 곱하기 an도 ca로 수렴한다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이제 요거를 증명을 해보면, 첫 번째로 우선은 이제 an과 bn이 b로 수렴하니까
좀 준비 작업으로 어떤 이제 엡실론이 이제 항상 뭐가 하나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어떤 n1이 존재해서 n이 n1보다 크면 an 빼기 a가 엡실론보다 작다. 또 어떤 n2가 존재해서 n이 n2보다 크면 bn이 bn과 b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다. 뭐 얘는 이제 수렴하는 거 정의를 그대로 쓴 거죠. 다만 여기서 n1, n2라고 해서 다른 이름을 이제 붙인 이유는 얘네 둘이 뭐 굳이 같을 이유가 없겠죠. 일반적으로는 좀 다를 테니까, 그래서 그냥 n1, n2라고 이름을 좀 달리 붙여놓고 생각을 하면은, 첫 번째로 CAN이 CA로 수렴하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어떤 엡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이제 뭔가를 찾으면 되죠. 어떤 자연수 뭐를 찾으면 되는데, 뭘 찾으면 되냐면 n이 요거보다 클 때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는 CAN과 CA의 차이가 줄어들길 원하니까 CAN과 CA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길 원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찾아주면 되는데, 얘는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밖으로 뽑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그냥 an 빼기 a가 엡실론보다 이제 줄어들면은 이제 절대값 c만 찾아주면은 이제 곱해주면은 되는 거니까, 얘는 그냥 앞에서 이제 우리가 찾은 요 n1으로 이제 그대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얘는 똑같이 n1을 골라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n이 라지 n보다 크면 c an 빼기 ca는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아지는데 어차피 상수배 한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일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로 더한 거도 이제 잘 수렴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떤 엡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뭐가 존재해서 n이 요 네모라는 숫자보다 크면 an 플러스 bn, 얘가 a 플러스 b와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도 이제 잘 보면 얘를 이제 이렇게 묶어주는 게 당연히 자연스럽겠죠.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면 되는데, 마침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얘는 이제 삼각부등식으로 an-a보다 작고 bn-b, 얘네 둘을 더한 거보다 작죠. 근데 an이 a로 수렴하고 bn이 b로 수렴하니까 얘도 엡실론보다 작아질 거고 얘도 엡실론보다 작아질 거예요. 근데 언제 이렇게 되냐면, 얘는 n이 이제 라지 n1보다 클 때 되는 거고, 얘는 n이 라지 n2보다 클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얘네 두 개 다를 얘기를 해주고 싶으니까 얘네 둘 중에 큰 거, 그러니까 둘 다 성립을 해야 되니까, 하나는 10보다 크고 하나는 뭐 50보다 크면은 이제 5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뭘 고르면 되냐면 둘 중에 큰 거. 그럼 이제 둘 다 얘기해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n을 이렇게 고르면 이 라지 n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게 성립을 하냐면 an-a an 플러스 bn 마이너스 a 플러스 b인데, 얘를 잠깐 위치만 바꿔서 이렇게 써주고, 그러면은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an-a, bn-b 이렇게 쪼갤 수가 있고, 우리가 라지 n을 어떻게 골랐냐면 둘 중에 큰 거로 골랐으니까 얘도 엡실론보다 작고 앞에 있는 것도 엡실론보다 작고 뒤에 있는 것도 엡실론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an 플러스 bn 빼기 a 플러스 b는 2엡실론보다 작아지는 거니까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더하는 거, 얘는 뭐 그냥 되게 자연스러웠는데, 세 번째, 네 번째에서는 이제 조금 더 얘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에서는 이제 곱한 거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어떤 엡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자연수를 찾아주면 되는데,
얘가 네모 이상이면 an 곱하기 bn이 a, b와의 차이가 또 뭐 엡실론보다 작아지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아까처럼 뭔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도 좀 쪼개서 생각을 해주는 게 좋을 텐데 이 상태로는 잘 안 쪼개지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어떤 식으로 좀 볼 거냐면 우리가 어쨌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an 곱하기 bn 마이너스 ab 얘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으니까 이 상태로는 잘 안 돼서 우리가 뭔가를 그냥 an 곱하기 b 얘를 더하고 빼줄 거예요. 당연히 등식 성립하고 이렇게 해준 이유는 이제 서로 잘 묶여서 그래요. 앞에 거, 뒤에 거. 그래서 그냥 묶어보면 an 곱하기 bn 마이너스 b 더하기 b 곱하기 an 마이너스 a로 쪼개져요. 그럼 이제 여기서 삼각부등식을 한번 그냥 적용을 해보면 아직 뭐 라지 n 어떻게 잡을지 네모라는 숫자 어떻게 잡을지 모르긴 한데 그래도 좀 얘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좀 봐야 되니까 이렇게 쪼개고 나면은 이제 좀 잘 보이는 것 같죠. 삼각부등식으로 이렇게 쪼개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bn-b랑 여기 나와 있는 an-a는 이제 엡실론보다 잘 작아질 거여서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얘네들은 이제 엡실론보다 작아질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엡실론보다 작아질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괜찮은 거는 요 뒤에 나와 있는 요 절대값 b 얘도 괜찮아요. 얘 어차피 상수배 해준 거니까 얘도 그냥 상수배 해준 거라서 괜찮아요. 한 가지 약간 찝찝한 거는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절대값 an이 약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조금 고민이긴 하지만 그래도 얘도 괜찮은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수렴하는 거는 6에다 수렴하면 6이니까 an이 뭐 수렴하고 a로 수렴하고 수렴하는 수열은 6이니까 그러면 6이니까 그냥 an도 절대값 an도 어떤 숫자로 잘 눌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라지 m이 존재하는데 어떤 라지 m이냐면 an이 뭐 모든 n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절대값 an이 m으로 눌리는 요 라지 m이 잘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얘도 그냥 m 곱하기 bn-b 더하기 절대값 b의 an-a가 되니까 그냥 얘도 엡실론보다 작아지고 얘도 엡실론보다 작아질 거니까 이 둘 다를 다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얘를 어떤 라지 n을 그냥 둘 중에 큰 거 이렇게 잡아주면은 이제 문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보다 작냐면 m 더하기 절대값 b의 엡실론보다 작아지니까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지금 약간 조금 찝찝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는 여기 그냥 이렇게 상수배 해도 괜찮나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는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길 원하는데 이렇게 앞에 뭐가 이렇게 붙어 있어도 괜찮나 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진짜로 얘를 엡실론으로 만들어주고 싶으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풀이를 적어 보면은 이제 bn이 6A이므로 an이 수렴하니까 6A이므로 어떤 라지 m이 존재하는데 an은 이 라지 m보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라지 m보다 작거나 같고 그러면 또 an이 수렴하니까 아까 뭐 n1, n2 이런 거 썼으니까 어떤 n3가 존재해서 어떤 n3가 존재하냐면 n이 n3보다 크면 bn 먼저 bn이 수렴하니까 n이 n3보다 크면 bn-b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작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2n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왜냐면 얘는 어차피 b로 수렴을 하고 있으니까 뭐 임의의 엡실론을 가지고 와도 다 얘보다 작을 거니까 우리가 그 임의의 엡실론 자리에다가 그냥 2n분의 엡실론을 생각을 해주면은 괜찮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AN도 수렴을 하니까 어떤 N4가 존재하는데 어떤 N4가 존재하냐면 n이 요 라지 N4보다 크면 AN-A는 이 절대값 B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요. 뭐 괜찮죠? 얘도 마찬가지로 임의의 엡실론, 임의의 어떤 숫자보다도 작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니까 뭐 이 절대값 B분의 엡실론보다 작게 뭐 작아져도 아무 문제 없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라지 n을 얘네 둘보다 큰 거 라고 정의를 하면은 n이 요 라지 n보다 크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뭐 an 빼기 an 곱하기 bn 마이너스 ab가 뭐보다 작냐면 a bn 마이너스 b 더하기 b의 an 마이너스 a보다 뭐 이거는 뭐 등식이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부등식을 절대값 an bn 마이너스 b 더하기 절대값 b의 an-a 이렇게 쪼개고 그러면은 우리가 잡은 라지 n은 n3보다도 크고 n4보다도 더 큰 거니까 우리가 bn-b 이거의 차이는 em분의 엡실론보다 작죠. 언제? n3보다 클 때. 근데 n3보다 크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전에 얘부터 먼저 눌러주고 차근차근 이렇게 6회니까 넘어갈 때는 AN이 6회인 거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얘도 BN-B의 크기는 아까 2n분의 엡실론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m 곱하기 2n분의 엡실론 그 다음에 AN-A는 이 절대값 B분의 엡실론이니까 B 곱하기 2B분의 엡실론 그래서 2분의 엡실론 2분의 엡실론 해서 진짜로 엡실론보다 작다고도 뭐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바뀐 거는 아까처럼 뭐 이렇게 그냥 해도 괜찮은데 진짜로 이게 조금 찝찝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뭐 책에서는 이제 보통 여기를 그냥 이렇게 어떤 뭐 상수 곱하기 엡실론 이렇게 안 놔두고 그냥 얘를 깔끔하게 딱 엡실론으로 보통 주니까 이제 이런 n3, n4들을 잡을 거예요. 이렇게 bn-b나 뭐 an-a가 이제 뭐 뭐분의 엡실론, 뭐 곱하기 엡실론 이제 이런 식으로 줄 텐데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유는 얘를 이게 딱 우변을 엡실론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약간의 작업을 거친 겁니다. 근데 뭐 결과적으로 다 같은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나누기입니다. bn분의 an이 b분의 a로 갈 거냐.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 뭐만 보이면 되냐면 bn분의 1이 b분의 1로 가는 것만 보이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 an이 a로 가는 거 아니까 그리고 또 곱한 거도 잘 되는 거 아니까 여기다가 그냥 an이 a로 간다라는 거 그냥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거는 bn분의 1이 b분의 1로 수렴한다. 요거를 보이려고 합니다. 그럼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뭘 하면 되냐면 어떤 엡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이제 뭐 라지 n 뭐 네모가 존재하는데 뭐가 존재하냐면 n이 요 네모보다 클 때 bn분의 1이 b분의 1과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다. 이제 요거를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늘 하던 것처럼 요식을 잘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bn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뭐 당연히 통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제 절대값 기호 이렇게 쪼개놓고 얘도 bn-b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뭐뭐 항이 3개가 있는데 뭐 어떤 게 좀 괜찮은 항이냐면 bn-b 얘 괜찮아요. 왜냐면 얘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제 엡실론보다 작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분모에 있는 절대값 b 얘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면 얘 그냥 상수니까 뭐 크게 걸리적거리는 애 아니고 이제 약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 애는 이 절대값 bn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옆에서 보인 게 이제 bn은 어차피 수렴하니까
6의 2고,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어떤 라지 m이 잘 존재해서 bn의 크기가 m보다 작거나 같아요. 요거를 이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원하는 부등호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부등호는 이쪽 방향 부등호예요. 얘가 뭐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bn이 m보다 작거나 같아, 이거를 쓰려고 하면은 얘 입장에서는 얘 분의 1이니까 얘는 bn분의 1은 m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게 되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의 부등호를 쓰려면은 요 6회라는 거는 약간 부족해요. 그렇죠? 이걸로는 부족하다기보다는 얘를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얘가 bn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는 안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거는 bn이 이제 뭐보다 크거나 같다. 이제 요런 방향의 부등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등식은 bn이 얘가 이제 뭐보다 작거나 같다는 안 되는 거 아니까 반대 방향의 부등호가 필요하겠죠. 얘가 이제 어떤 상수보다 이제 크거나 같다라는 요쪽 방향의 부등호가 필요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상수가 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데 우리가 이제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걸 진짜 찾을 수 있는지, 혹시 내가 말이 안 되는 거, 좀 찾을 수 없는 거를 찾고자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bn이 b로 수렴하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계속 수렴하는 애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증명을 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참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절대값 bn은 절대값 b로 수렴하겠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나중에 증명을 할 텐데 할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아직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추측만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절대값 bn은 절대값 b로 수렴하니까 절대값 bn은 적당히 이 절대값 b 근처에 있겠죠. 그래서 얘 어차피 양수니까. 왜냐면 b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가 만약에 뭐 1이다. 그럼 절대값 bn이 1로 수렴하면은 절대값 bn은 대충 1 근처에 엄청 많이 몰려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적당한 양수, 상수라고 하기보다는 양수, 구체적으로 양수보다 크거나 같을 거라고 예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상. 우리의 예상은 그래서 이런 bn이 이제 어떤 양수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잘 맞는 부등식이고, 우리가 얘를 잘 찾아주기만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면 이제 몇 가지 좀 자연스럽지 않은 일을 할 텐데, 아까도 마찬가지로 an 곱하기 bn 마이너스 ab, 얘를 이렇게 쪼개서 생각을 했죠. 이런 거를 쪼갤 때 약간 부자연스러운, 그렇게 많이 부자연스럽진 않은데 그래도 조금 우리가 이런 테크닉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떤 숫자를 더하고 뺐죠, 그렇죠? 이런 숫자를 더하고 빼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지금 항이 2개밖에 없었는데 항을 지금 4개로 늘려놓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항이 개수가 더 늘어났으니까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져서 뭔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것들을 더하고 빼줌으로써 항이 좀 더 늘어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동들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뭔가를 더해주고 빼는데, 여기서는 진짜 하나밖에 없으니까 뭘 더하고 빼는지 좀 잘 감이 안 오긴 하지만 그래도 bn이 b로 수렴한다는 걸 이용을 해서 b를 더하고 빼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또 익숙하지 않은 게 있는데, 우리가 삼각부등식을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거는 요거 많이 쓰죠, 그렇죠? 보통 삼각부등식 떠올리라고 하면은 요거 많이 떠올리죠. 아니면은 b 자리에 마이너스 b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요거나 요거 둘 중에 하나를 떠올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얘를 이제 a 플러스 b를 c라고 해보면은 c는 a 자리에 다 c로 생각해보면 c 마이너스 b 더하기 b고, 그래서 얘 넘겨주면 절대값 c 마이너스 b가 얘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뭐 C랑 B 순서 바꿔도 괜찮죠, 그렇죠? 위치, 역할을 바꿔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삼각부등식은 이제 요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거는 A-B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의 삼각부등식을 우리가 종종 씁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이제 이쪽 방향의 부등호가 필요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써 나가는 방향이 이제 막 뭐가 뭐보다 작다 이쪽을 쓰니까 이쪽 방향의 부등호가 훨씬 더 익숙하긴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 부등식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이제 뭐가 뭐보다 작다라는 쪽으로 이제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끔은 얘가 뭐보다 크다, 뭐 결국 뭐 작다나 크다나 이제 위치만 바꿔주면 되니까 진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하거나 쓸 때 이쪽 방향은 잘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알려주면 당연히 그거 당연히 아는 건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B 자리에 마이너스 B 넣어도 상관없죠, 그렇죠? 어차피 절대값 기호니까. 그래서 A 플러스 B가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의 크기보다 더 크다. 뭐 이런 삼각 부등식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유도할 수 있는데 유도하라고 하면 유도하는데 이런 게 있다는 사실을 가끔 깜빡할 때가 있어서 이것도 꼭 같이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적어 보면 절대값 B에는 Bn-B 더하기 B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서 당연히 두 개를 묶으면은 앞에 있는 거 두 개, 요 Bn-B랑 B 이렇게 묶겠죠. 그래서 얘네 두 개에 대해서 삼각 부등식을 써보면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Bn-B 빼기 B 얘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이제 뭐 다 됐는데 거의 다 되어 가는데 Bn-B 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하는 대로 줄일 수가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줄일 거냐면 어떤 엡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적어보면 n이 라지 n보다 크면 Bn-B를 뭐 원하는 대로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뭐 늘 쓰던 이 수렴한다라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가 이제 뭐보다 더 크기를 원하니까 그리고 지금 바깥에 절대값이 있으니까 요 두 개의 숫자 얘랑 절대값 Bn-B랑 절대값 B랑 둘 중에 뭐가 더 큰지를 정해야 되는데 당연히 웬만하면 요 절대값 B 쪽이 크겠죠. 왜냐면 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니까 얘가 더 클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고 진짜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려면 우리가 엡실론을 그냥 편의상 2분의 절대값 B로 골라줘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뭐 라지 n들이랑 아까 거랑 뭐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냥 뭐 n5라는 어떤 자연수가 존재해서 얘는 뭐보다 크냐면 얘는 Bn-B가 절대값 2분의 B보다 작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얘는 절대값 B보다 작아졌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얘는 절대값 기호를 나올 때 이제 부호 바꿔서 이렇게 나올 거고 얘가 또 2분의 절대값 B보다 작다라 그랬으니까 2분의 절대값 B보다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한 거냐면 이제 다 종합해 보면 어떤 n5가 존재해서 n이 요 라지 n5보다 크면 n이 요 n5보다 n5보다 크면 절대값 bn이 2분의 절대값 b보다 크다 라는 요 n5라는 자연수를 찾은 거예요. 얘를 찾은 건 뭐 어떻게 찾았냐면 결국은 bn-b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줄일 수가 있는데 뭐 너무 작게 줄일 필요도 없이 그냥 2분의 절대값 b
정도로만 작아도 우리가 원하는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은 이제 다 됐죠. 그렇죠? 다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적어보면 그럼 이제 풀이 뭐 증명은 이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깔끔하게. 처음부터 그냥 아까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아까 n5니까 그냥 다시 n6로 어떤 자연수가 존재하는데 어쩐 자연수냐면 bn이 수렴하고 있으니까 bn-b를 절대값 b제곱분의 2니까 2분의 얘보다 작게 만들어주는 n6라는 자연수 당연히 찾을 수가 있죠. 왜냐면 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줄일 수가 있으니까 뭐 2분의 절대값 b 제곱의 엡실론 뭐 이런 거 아무렇게나 뭐 다 있어도 상관없죠. 그렇죠? 이런 거 잡을 수가 있고 아까 우리가 찾은 거 요거 n5를 가지고 오면은 그럼 얘네 두 개보다 더 큰 거, 둘 중에 더 큰 거를 생각을 해주면 n이 요 라지 n보다 크면 어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얘 또 다시 통분을 해서 절대값 b, 절대값 bn 분의 절대값 bn-b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은 요 절대값 b 그냥 그대로 있고 요 bn-b의 절대값은 그냥 놔두고 얘는 우리가 아까 2분의 절대값 b제곱분의 엡실론 2분의 절대값 b의 제곱의 엡실론 보다 작죠. 언제? n6보다 클 때. 근데 우리가 n을 지금 n6보다 더 큰 애로 잡았으니까 괜찮고 그래서 2분의 절대값 b제곱의 엡실론 곱하기 이 절대값 b분의 1 그대로 있고 여기가 색깔을 다르게 절대값 b는 그냥 절대값 b분의 1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요 분모에 있는 요 bn 근데 크게 얘가 조금 문제였는데 우리가 n5를 어떻게 찾았냐면 절대값 bn이 2분의 절대값 b보다 큰 걸로 잡았죠. 그래서 얘는 뒤집어 주니까 b분의 2 그래서 다 없어져서 엡실론만 남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를 2분의 절대값 b 제곱 곱하기 엡실론으로 잡았었던 이유는 얘가 이제 분모에 있는 절대값 bn이 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적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한번 증명하는 과정을 왜냐면 지금 답안을 쓸 때는 그냥 요 밑에 있는 부분만 쓰면 되겠죠. 요 노란색으로 칠한 요 밑에 부분만 그냥 잘 쓰면 되겠죠. 근데 쓰는 과정에서 이런 뭐 갑자기 우변에 있는 뭐 2분의 절대값 b제곱 뭐 이런 게 어디서 나왔고 n5랑 n6를 뭐 어떻게 잡았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하는 이 과정 중간 과정은 이게 연습장에 적는 내용인데 이런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서 적어주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티오렘 2.3.4 하나만 더 증명을 해보면 사실 1번만 증명하면은 2번, 3번은 그냥 1번 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니까 네 그냥 뭐 2번, 3번은 이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거여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왜냐면 뭐 an-bn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니까 1번만 증명하면은 2번, 3번은 뭐 당연하게 얻어질 수 있는 거여서 1번만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an이 a로 수렴하고 있고 모든 항이 전부 다 0 이상이면은 수렴하는 값도 0 이상이다. 뭐 당연하죠, 그렇죠? 왜냐면 다 양수들을 가지고 했는데 뭐 갑자기 음수로 수렴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생각을 했을 때 음수로 수렴을 하려면은 음수 근처로 가까이 와야 되죠, 그렇죠? 음수로 수렴을 하고 있으니까 뭐 마이너스 1로 수렴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수렴을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마이너스 1 근처로 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1 근처로 갈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a는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수식으로 잘 적어주면 되는데 그래서 아까 방금 했었던 얘기가 규律법이니까 규律법을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a가 0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an이 a로 수렴하고 있으니까 뭐 어떤 엡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뭐 라지 n이 잘 존재해서
n이 요 라지 n보다 크면 an 빼기 a는 엡실론보다 작습니다. 근데 엡실론을 우리가 아무거나 막 잡아줄 수가 있죠. 엡실론을 편의상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엡실론을 절대값 a로 고릅니다. 뭐 골라도 상관없죠. 어차피 양수니까. 그러면은 이제 위에 있는 좀 다르게 쓰기 위해서 어떤 자연수 라지 n1이 존재하는데 어떤 게 존재하냐면 n이 요 n1보다 크면 a n 빼기 a가 절대값 a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제 n1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은 전부 다 이거를 만족하니까 그냥 뭐 n1 a n1 하나 고르면은 a n1은 이거를 만족합니다. 근데 이러면은 모순이 되는 게 이게 그냥 이 수식만 놓고 보면은 잘 감이 안 오는데 0이 여기 있고 a는 0보다 작다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0의 왼쪽에 있겠죠. 그리고 an1은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에 있어도 뭐 상관없는데 뭐 되도록이면 이제 오른쪽에 있겠죠. an1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오른쪽에 있습니다. 근데 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 an1 빼기 a는 뭐냐면 a부터 an1까지의 거리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an1 빼기 a입니다. 근데 우변에 있는 절대값 a는 뭐냐면 얘도 그냥 뭐 절대값 a이긴 하지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죠, 그렇죠? 절대값 a는 이 길이에요. 모순이죠, 그렇죠? 왜냐면 an1은 다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요 부등식을 만족하면은 an1은 이제 0보다 이제 작은 게 되니까 이거 뭐 그냥 부등식으로 풀어서 써도 뭐 상관없는데 그냥 그림으로 보면은 좀 더 직관적으로 잘 와닿죠. 그래서 모순입니다. an1이 오른쪽에 0보다 오른쪽에 있으면은 an1 빼기 a의 길이가 더 크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모순이 돼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을 데리고 어떤 극한을 취해서 뭐 수렴하면은 극한 값은 0보다 크거나 항상 같습니다. 근데 뭐 요거랑 뭐 비슷한 얘기긴 한데 an이 다 0보다 커도 an이 수렴하고 다 0보다 큰데 an이 0으로 수렴할 수는 있나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로 수렴하는 거 맞는데 0보다 큰 애, 스트릭트하게 큰 애들 가지고 극한을 취하면은 0으로 갈 수 있을까? 뭐 0으로 가도 되죠, 그렇죠? 왜냐 n분의 1 같은 거 생각하면 뭐 0분의 1로 이제 계속 가까이 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네. 아까랑은 뭐 비슷한 얘기지만 조금 다른 얘기도 해봤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이제 잘 속는 것 중에 하나인데 an이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극한값이 항상 0인가 뭐 수렴하는데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극한값이 항상 0일까? 뭐 이것도 굳이 0일 필요는 없겠죠. 그냥 뭐 1 플러스 n분의 1 같은 거 생각하면은 얘는 뭐 1로 수렴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꼭 0으로 수렴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런 못 넘어가는 벽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수렴을 해도 괜찮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2.3절에 대한 내용이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더 중요한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이제 수열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성질들 다 공부했으니까 이제 조금 더 중요하고 어려운 성질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